소식 한효의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설악산에서 혼자 하산하던 중 3m 아래로 추락한 스웨덴 국적 2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은 뒤 SNS로 스웨덴에 사는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 남성이 오후 6시 56분쯤 우리나라 119에 신고한 겁니다. 다치신 분이 스웨덴에 있는 남자친구한테 SNS로 연락을 했고 그 남자친구분이 이제 119로 신고를 했다라고. 여성은 이마와 머리 쪽에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은 승용차가 심하게 파손되고 사고 주위로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경북 경산시 남천면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 운전자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 전주의 한 골목에서는 SUV 차량이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를 들이받아 2명이 다쳤습니다. 경비 함정이 바다에 떠 있고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통영 욕지도 서쪽 약 10km 지점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버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관계 기관과 함께 실종 지점 일대 수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에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95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화재가 시작된 3층에 있던 주민 1명이 이도 화상을 입었는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부산 천마산에 올 들어 6차례나 불이 나 경찰이 연쇄 방화를 의심하고 수사를 벌여왔는데요. 첫 화재가 발생한 지 9달 만에 방화범이 검거됐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부산 천마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한 남성이 주변을 서성이더니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세히 보니 손에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에서 불길이 시작됩니다. 이날 천마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올해만 6번째였습니다. 경찰은 불이 날 때마다 등산로 인근에 한 남성이 나타나는 걸 포착했습니다. 3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이 남성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다 방화 범행에 대해서도 일부를 자백했습니다. 영의선상에 두고 압수수색도 했었어요. 인정한 것은 4월 13일만 2번 불을 질렀다 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해 또 다른 방화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대신 서면으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평소 인간의 폭력성과 상처에 질문을 던져온 한 작가의 작품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한강 작가는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이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상주 기자. 노벨문학상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놓여있는 소박한 집. 하루 동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상 소식이 전해졌지만 작가의 조용한 주택과 골목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호들갑의 작가는 출판사를 통해 서면으로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하루 동안 거대한 파도처럼 따뜻한 축하의 마음들이 전해져 온 것도 자신을 놀라게 했다며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 한승원 작가가 밝힌 바와 같이 노벨문학상 수상 관련 기자회견은 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이 치열해갖고 날마다 그 모든 죽음이 실려나가고 그러는데 무슨 잔치를 하고 그 즐거워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고 기자회견을 안 하기로 해오겠대요. 역사적 사건에서 개인과 집단이 겪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문학을 통해 탐구하는 작가의 평상시 모습을 생각하면 당연한 행보입니다. 대신 한강 작가는 독자들을 위해 오는 12월 10일 노벨상 시상식 수락 연설문을 통해 자세한 수상 소감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한강 작가의 표현처럼 대한민국에도 거대한 파도처럼 한강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규영 기자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하루에만 한강 작가의 책들이 3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던데 오늘은 어땠어요? 예, 하루에 30만 부면 1분당 200권씩 팔린 셈인데요. 예. 주말을 맞은 오늘도 대형 서점마다 한강 작가의 책을 사기 위한 인파가 몰리면서 텅 비어있는 한강 작가 특별 매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품절 대란이 이어지면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한강 작가의 소설과 산문집 초판본에 웃돈을 얹은 판매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가 오늘 서점도 가보고 특별 전시회도 가봤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서 서울 야외도서관 3곳의 대표 작품과 20개 언어로 된 번역본을 전시했습니다. 제가 오늘 다녀와 봤는데 한강 열풍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불러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원래도 이제 유튜버나 그런 걸 좀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한강 작가님이 이렇게 노벨상 받는 거 보고 저도 책에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국내 문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한강 작가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국내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노벨상이라는 상의 권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한강 작가 열풍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선 소설 채식주의자가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에서 문학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프랑스의 서점에서도 한강 작가의 책이 품절 대란을 일으켰고 이탈리아에서는 채식주의자가 연극으로 제작돼 오는 25일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예.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소년이 온다라는 게 있는데 BTS 뷰가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글을 올린 바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한강 작가가 영향을 받은 노래 가수가 있다면서요? 예, 한강 작가가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즐겨 듣는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예. 지금 들리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서 한 작가가 눈물을 흘리게 만든 가사,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보에 만나처럼 깊은 사랑이 말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나름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갑자기 막 사연 있는 사람처럼 택시에서 눈물이 한 작가는 프랑스